안녕하세요. 강한문석입니다. NBA 5경기 있죠. 5경기를 준비해 왔고요. 첫 번째는 이게 뉴욕 대 시카고. 아, 좀 어려운 매치업이긴 해요. 올 시즌 시카고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뉴욕 같은 경우가 최근에 이제 캔바 워커를 아예 제외시키면서 음, 지난 브루클린전도 그렇고 뭐 지지난 저번에 애틀란타전도 그렇고 좀 이렇게 경기력이 조금은 올라온 모습을 분명 보여주고 있고 오늘 또 홈 경기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마냥 쉽게 볼 사이즈는 아닌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시카고 벤치에 코비 화이트가 오늘 같은 경우 아웃이 돼 있고요. 뉴욕 닉스 같은 경우 이제 너런스 노웰과 RJ 바렛이 좀 GTD에 떠 있는 모습인데 뭐 뉴욕이 어느 정도 반등을 한 거는 제가 볼 땐 맞아요. 지켜봐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몇몇 어떤 경기에서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애틀란타 전이었죠. 캔바를 제외했을 때 드디어 이제 좀 그렇게 됐다고 지켜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반등을 하긴 했는데 어쨌든 RJ 바렛이 지금 GTD에 떠 있는 부분 상당히 제가 볼 때 좀 아쉽고 부세비치가 지난 경기 엄청난 또 활약을 또 보여줬잖아요. 샬럿 산대로 물론 그 경기는 뭐 당연히 뭐 터질 사이즈였고 저도 그렇게 예측을 했지만 제 생각보다도 훨씬 잘했어요 부세비치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시카고의 힘이 될 수가 있겠고 뭐 알렉 벅스나 뭐 벤치 뭐 퀴클리 같은 선수들이 지금 뉴욕 닉스 같은 경우 잘해주고 있긴 한데 랜들도 좀 살아난 모습을 그래도 보여주고 있고 음, 저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지켜보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면은 약간 리딩을 봐줄 선수가 마땅히 없거든요, 뉴욕이. 리딩을 봐줄 애가 좀 마땅히 안 보여요. 시카고 같은 경우도 많은 선수들이 리딩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닉스 같은 경우에는 좀 확실한 포인트가 제 부재가 좀 있어 보이는 상황이에요. 어쨌든 캔바가 안 좋은 모습을 이제 좀 빠지게 됐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어, 뭐라 그러지? 나아졌다고 한들 불안한 면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있다는 거고 어쨌든 알제발의 GTD에다가 제 생각에는 이거는 지금 국내 기준점이 213.5인데 지금 해외가 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겠는데 210대까지도 좀 떨어졌거든요. 네, 210대에서 막 209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낮은 기준점이라면은 제가 볼 때는 오바 쪽이 더 괜찮지 않나 싶어요. 원래가 지난 시즌 같은 경우 뉴욕 언더의 상징이었잖아요. 질식 수비를 바탕으로 이제 경기를 하는 팀이었는데 올 시즌 같은 경우에 이제 공격하는 거 보면은 얼리 오펜스도 좀 자주 하고요. 생각보다 수비적으로 나서 그 지난 시즌만큼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빠른 공격도 많이 하고 그런 모습 봤을 때 210.5 정도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오바 찍어볼만 하지 않을까. 기준점이 이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오바 찍어보지 않을까 하고 애초에 그리고 뉴욕 지금 라인업상 수비를 강하게 가져갈 수 없어요. 뭐 알렉박스나 뭐 포니 이런 애들 물론 포니 많이 안 뜁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오바 쪽을 일단은 먼저 보고요. 떨어진다면 210.5 정도는 오바 봐요. 뭐 더 떨어지면 그렇고 근데 이제 좀 애매하게 떨어진다 이러면 그래도 좀 패스를 하는데 그래도 오바 보긴 하는데 어쨌든 그리고 승패 같은 경우에는 진짜 어려운데 패스를 하도록 할게요. 여기 좀 패스를 하도록 하고 목에 칼이 들어오면 좀 시카고 찍을 것 같긴 해요. 목에 칼이 들어오면 시카고 그래도 시카고 찍을 것 같긴 합니다. 코비 아이트가 아웃됐지만 부세비치가 지난 경기 확실히 살아난 모습 보여줬다는 점이나 뉴욕이 이게 반등을 한 건 맞는데 분명히 이게 이 팀은 반등을 해도 변수가 있어요. 이 라인업 상으로 봤을 때 계속 잘할 만한 사이즈는 결코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좀 들쭉날쭉한 경기를 제가 볼 때 앞으로 좀 보여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꾸준한 편인 시카고를 믿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느낌이에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 토론토 대 축구를 봤더니 토트넘을 쓸 뻔했네. 미러키의 매치업인데 저는 이 경기는 미러키 승 봅니다. 미러키 일단 승을 보고 뭐 조질이 GTD에 떠 있는데 아웃 출전 가능성이 제가 볼 땐 높고요. 뭐 커든스가 좀 빠진 거는 지난 경기 나쁘지 않았거든요. 아쉽긴 한데 이제 관리 차원에서 백투백 경기보다 백투백 경기이기 때문에 좀 아웃이 된 걸로 보이고
토론토 같은 경우 여전히 오지 아누노비가 아웃이에요. 제가 뭐 토론토 거의 뭐 분석 때마다 말씀드렸는데 오지 아누노비가 일단 빠져있기 때문에 이 팀은 분명 불안해요. 쉽게 찍을 만한 사이즈가 제일 중요한 선수가 시작하면 아니에요. 오지 아누노비예요. 제일 중요한 선수가 지금 빠져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불안한 모습이고, 게리 트렌트 주니어도 최근에 상당히 야투감이 좋거든요. 야투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선수의 출전 여부 또한 중요하다. 어쨌든 저는 이 경기는 밀마우 봅니다. 이 경기 같은 경우 기준점이 크게 변동할 것 같진 않아요. 해외 같은 경우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저는 밀마우 봅니다. 최근 같은 경우는 뭐 미들턴이 살짝 좀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긴 한데, 어쨌든 쿤버가 엄청난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고, 뭐 주르나 그레이슨 알렌의 야투 제가 볼 땐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고 벤치에 패코노턴이 그래도 어느 정도 해주고 있고, 토론토 같은 경우 오히려 벤치에서 이제 부셰나 이런 애들이, 저는 그래도 지난 시즌에 부셰 모습 봤을 때는 지금 정도 한 20경기 했잖아요. 지금 정도면 좀 살아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부진하다. 여전히 부진한 상황에서 지금 오지 앙롭이 빠져있고 게리 트렌트 주니어가 GTD에 걸려있잖아요. 이것까지 안 나오게 된다면은, 이 선수까지 이것까지요. 사람한테 좀 그렇죠. 이 선수까지 안 나오게 된다면은 뭐 안 나와도 저는 이렇게 보긴 합니다. 근데 안 나오게 되면 더 좋겠죠. 어쨌든 지금의 토론토는 미러키를 이길 만한 사이즈가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토론토가 지난 시즌에 아마 미러키 상대로 홈에서 다 이겼을 거예요. 근데 지난 시즌에 토론토 같은 경우 이제 라우리도 있었고 지금보다 훨씬 수비가 좋았어요. 기존에 토론토 같은 경우에 이제 지난 시즌 아닌가? 아무튼간에 과거에 좀 토론토가 한창 이제 시스템 농구해가지고 수비가 엄청 좋았잖아. 그때보다 지금 많이 떨어져 있어요. 많이 떨어져 있다. 이 상성 매치라고 다시 보기에는 좀 어렵다고 저는 봤습니다. 뭐 상대전에서 토론토가 나쁘지 않지만, 멤피스 대 오클라호마, 일단은 멤피스 승은 봅니다. 멤피스 승은 보는데 나는 뭐 조시기디 빠져있고 길더스도 이제 아웃이 떴죠. 아웃이 떴고 뭐 카일 앤더슨 GTD에 걸려있고 뭐 이런 상황인데, 근데 이게 핸디가 너무 높네요. 이렇게까지 높게 줄 줄은 몰랐는데, 뭐 조시기디 빠지고 뭐 길더스 빠져서 이렇게 높게 준 것 같은데, 그래도 굳이 본다면 멤피스 마인을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굳이 보면 멤피스 마인. 왜냐면 지난 경기 길더스 엄청 잘했거든요. 엄청 잘했어요 지난 경기에. 뭐 3점은 좀 안 터졌지만 몸놀림이나 이런 게 엄청 좋았는데, 지금 아웃이 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오크를 다른 선수들을 얼만큼 해줄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얼만큼 해줄지 잘 모르겠고, 멤피스의 뭐 딜런 브룩스나 데스몬드 베인 이런 애들이 최근에 괜찮아요. 자렌 잭슨 주니어도 지금 자모란트 없는 가운데 나쁘지 않게 괜찮게 이제 뭐 해주고 있고, 그래도 멤피스 쪽을 보긴 합니다만 불안한 면은 분명히 있다. 어쨌든 자모란트 빠져 있잖아요. 자모란트 빠져 있는 부분에서 분명히 불안함은 있지만, 지금 오클의 라인업 상태를 봤을 때는 멤피스 쪽이 낫지 않을까 싶어요. 언어바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피닉스 대 디트로이트인데, 데빈 버커가 지난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전에 2쿼터인가 뭐 아웃이 됐었죠. 아웃이 됐고, 디트 같은 경우 켈리 올리닉이 이제 아웃이 돼 있는데, 저는 피닉스가 부커 원맨 팀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부커 빠졌다고 디트한테 이거 마인을 못한다고 보진 않는데 12.5잖아요. 저는 피닉스가 맘만 먹으면 이거 그냥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커 빠져도. 막말로 릴라드 빠진 포트한테도 학살당하는 게 디트잖아요. 피닉스는 부커 원맨 팀이 아니에요. 제 생각에 크리스 폴의 중요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물론 다 중요한데, 다 중요해요. 에이튼이고 부커고 미칼 브리지스고 다 중요한데, 제 생각에 폴이 제일 중요해요. 지금 피닉스에서는 크리스 폴이 제일 중요한데, 하여튼간 맘만 먹으면 12.5 마인을 한다고 보는데, 문제는 내일 경기 골스랑 또 붙는단 말이에요. 이게 골스랑 붙고
뭐 좀 쉬었다가 디트랑 붙은 다음 백투백으로 골스랑 붙는 상황에서 이거 부커 없는데 12.5면은 최근에 뭐 어 커닝햄도 어쨌든 야투적으로 괜찮고 디트의 벤치가 그래도 조금씩 야투 3점 야투에 대해서 좀 살아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최근 경기에서 시즌 초반에는 진짜 그냥 말도 안 되게 튕겼다면은 뭐 프랭크 잭슨이나 뭐 이런 애들이 그래도 벤치에서 괜찮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 이거 피닉스가 초반에 힘 빡 줘가지고 점수차 벌린 다음에 뭐 가비지로 뭐 갈 가능성도 전혀 없다고 보진 않는데 그렇게 만약 그게 피닉스가 생각하는 제일 좋은 시나리오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초반에 이제 1, 2쿼터 쫙 벌린 다음에 후보들 위주로 뛰게 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유지나 아니면 좀 따라잡히더라도 점수차 유지하면서 승리만 딱 따가는 그게 피닉스가 원하는 그림일 거라 생각하는데 그런 그림으로 가더라도 12.5 정도는 저는 프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피닉스가 원하는 그림으로 가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일단 디트 프렘 봅니다. 백투백인데 이거는 좀 너무 주지 않았나 싶은데 제가 볼 때는 부커가 빠진 부분도 있고 근데 어쨌든 간에 전력적으로는 충분히 할만한데 내일 이제 골스 경기를 감안했을 때는 그래도 프렌 쪽을 보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207.5 207.5 언더 봅니다. 이게 왜 언더를 보냐면요 결국에 저는 핀스가 초반에 점수차 좀 벌릴 것 같거든요. 디트가 좀 따라잡는 느낌으로 가고 핀스가 벌릴 텐데 결국 마지막에 지공할 거예요. 지공 4쿼터 아니면 3쿼터 중반 좀 넘어갈 때부터 핀스가 좀 지공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체력을 최대한 좀 세이브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왜냐면 내일 골수전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좀 지공으로 간다면은 점수가 좀 덜 나오지 않을까. 지공하고 수비만 한번 팍 하고 그렇게 되면 디트도 어쨌든 득점하기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봅니다. 마지막 경기 포틀랜드 대 샌안토니오. 일단은 데미안 릴라드가 이제 복부 부상으로 이제 아웃이 돼 있고요. 노맨 파월이 이제 GTD에 떠 있는데 불투명해요. 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고 세나는 이제 맥더머과 데빈 바셀이 이제 GTD에 떠 있는데 제 생각에 요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포틀랜드 같은 경우 제가 몇몇 경기에서 또 말씀드렸었는데 홈포틀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원정과 홈에서 아예 다른 팀이 돼버린다. 뭐 쉽게 설명하진 못하겠지만 이렇게까지 심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홈과 원정에서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어서 변수가 분명 될 수는 있어 보이지만 이 라인업 쪽으로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포틀 힘들어요. 이거는 포틀랜드가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거 노맨 파일도 제가 볼 때는 빠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거든요. 거기 뭐 리틀까지 빠져 있잖아요. 많은 선수들이 지금 빠져 있는 상황에서 이 세난의 뭐 벤치에 데빈 바셀이나 아니면 이제 맥더머시 좀 나오게 된다면 세난이 충분히 해볼만 하다. 해볼만 해 보여요. 라인업 쪽으로 봤을 때 진짜 맥컬럼이 제 생각에는 한 40대 꼽지 않는 이상 세난이 잡을 걸로 저는 봅니다. 뭐 맥컬럼이 터지거나 아니면 이제 코빙턴이 터지거나 뭐 이래야 되는데 확률상으로 접근했을 때 제가 볼 때는 좀 떨어지지 않나 라고 보고요. 해외는 근데 저는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해외는 오히려 배당이 좀 포털 쪽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일단은 뭐 5.5까지 핸디가 뭐 5대까지 좀 떨어진 국내는 3.5잖아요. 네, 해외는 지금 5까지 좀 떨어진 모습이고 제가 이거 체크를 안 하긴 했는데 어차피 뭐 올려드릴 거니까 뭐 맥더모시랑 데빈 바스 중에 뭐 아웃되거나 아니면 노맨 파울이 출전하는 건지 뭐 영상 끝나고 나서 한번 영상 업로드 하고 나서 어차피 시간 많이 남았으니까 9시 반이 오늘 첫 경기잖아요. 뭐 체크를 해볼 건데 일단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제가 커뮤니티에 남겨드릴 거고 일단 저는 세난 프렘 봅니다. 샌안토니오 프렘 지금 포틀랜드는 이거는 정배치기 너무 무섭다. 제가 지난 디트로이트 전에는 그래도 포마를 봤었는데 그 DT였잖아요. 상태가 9.5였어도 이거 샌안토니오여가지고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어 보이고
일단 그리고 언업 기준점 같은 경우에는 222.5에서 216.5까지 좀 떨어질 걸로 봐요. 그러니까 이거 언업 기준점도 떨어지는 거 보니까 뭐 몇몇 선수들의 출전 여부가 그거 되는 것 같은데, 뭐 데빈 바세이 빠진다던가 뭐 노먼 파울 빠진다던가 뭐 이런 것 같은데, 언업은 저는 세난이 비빈다면 그래도 오바 쪽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오바 쪽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글쎄요, 저는 오버가 나오려면 세난이 비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경기는 이렇게 보기는 합니다. 어쨌든 막 엄청 좋아 보이는 사이즈는 아니고요. 아무래도 홈포틀 홈포틀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리스크는 있다. 오늘 경기에서 저는 경기 수도 많이 없을 뿐더러 뭐 어려운 매치잖아요. 이런 것도 그렇고 쉬운 매치인데 상황이 걸려 있잖아요. 상황이 걸려 있고, 이거 같은 경우도 좀 균점이 너무 높고 뭐 빠진 상황에서 이 경기는 기본적으로 어려운 매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게 그나마 좀 갈만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나마 좀 갈만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내일 경기가 좋아 보이는 경기들이 많아요. 내일은 제 생각에는 벌써부터 내일이 좀 기대되는데 주력감이 몇몇 경기들이 보입니다. 내일 차라리 저 같은 경우 오늘 금액을 조금은 낮추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기 수도 많이 없을 뿐더러 이게 제일 확실해 보이기 때문에 나쁘진 않아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금액을 약간 낮춰서 갈 것 같습니다. 요즘 NBA가 이상한 경기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덴버가 지질 않나, 심판 콜이 너무 좀 심하긴 하더라고요. 그런 경기들이 좀 많은 부분도 있고, 일단은 살짝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제 분석은 여기까지고요. 이번 주 주말에 뭐 제가 지금까지 뭐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시겠지만 아마 라이브를 진행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주말에 빠르면은 이제 오늘 저녁 NBA부터 이제 주말 동안만, 주말까지만 일단은 짧게 라이브를 진행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뭐 확정이 된다면은 커뮤니티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분석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